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논단입니다. 오늘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9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도 압축해서 보여준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정의를 구현하는 직책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거짓을 밝혀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수행할 사람은 스스로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전직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의 뇌물수뢰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묻는 여러 번의 질문에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스스로 소개했음을 밝히는 인터뷰 녹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임도 했음이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답니다. 첫째, 소개했는지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뒤에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하지 않았다는 말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수십 번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 앞에 공적으로 증언하는 청문회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총장이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하는 격입니다. 후보자는 7월 25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사회도 공개적으로 한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청문회 역할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공직자의 공개적인 거짓말도 개의치 않는 사회는 사회적 통제를 잃은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통제를 잃은 공동체에는 불신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고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드디어 만인이 만인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세우고 당당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거짓 증언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답니다.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증언을 청취하는데 증인의 거짓말은 처벌하고 후보자의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해괴한 논리에서일까요? 더욱이 인사청문회의 당사자와 증인의 거짓말 중 누구의 거짓말이 더 큰 죄이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그런 법입니다. 불평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 전직 용산세무서장이 저지른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알력으로 불거졌다는 소설 같은 보도입니다. 2012년 2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철규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합니다.
그러자 3월에는 경찰이 합동수사단 1팀장이었던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을 내사합니다. 윤우진은 경찰 수사 중인 8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2013년 4월 태국에서 그를 송환해 수사했지만 7월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9월에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드라마 같은 사실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영역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업무 영역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이 다툼에 이용하고 드러난 범죄조차 영역 다툼의 희생양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지나칩니다. 뇌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으니 무혐의, 무죄다. 이런 검찰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평등을 깬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범죄를 덮은 범죄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기관, 검찰이 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도 총문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반대해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해도 결국 임명해버리는 것이 청문회라면 이런 청문회를 왜 하며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우리 사회와 청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적폐 중 적폐입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고쳐서라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임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처벌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가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것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을 관행으로 확립해서 사회적 통제도 되살려야 합니다. 둘째,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으면서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은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윤우진 사건은 물론 당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 이참에 초등학교 학예회만도 못한 인사청문회도 손봐야 합니다. 탈세나 병역 등 개인적 사안은 담당 부처가 규명해서 문제가 없을 때에만 청문 대상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때 규명을 담당한 실무자를 명기해서 오류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고 규명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안에 포함될 항목, 예를 들어 혼외자라든가 위장 전입 등은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문회에서는 업무 방침, 정책 등에 관해 청문하고 이때의 증언과 업무 실행에 차이가 있다면 위증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실용적이고 유효한 제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하고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이나 정책이 실제 업무와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사회도 청문회 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